그럼 방금 배운 수압 관련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수압 영역을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MK 수압, 수압 온, 수압 오픈은 안 해봤군요. 수압 온, 요것은 좀 전에 나왔던 것인데,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 예, etc의 fs 탭이라는 파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이고 한데 여기 새로운 명령이 나왔어요. d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수압 파일을 먼저 생성해 놔라. 지금 수압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수압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 파일의 수압핑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부팅 시 때마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에다가 등록해 놔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dd라는 명령은 원래는 파일을 이쪽 파일을 저쪽 파일로 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한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수합 파일을 전부 0으로 채워진 내용으로 수합 파일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if는 input 파일, of는 output 파일이에요. input 파일을 이 옵션을 따로 주지 않으면 그냥 표준 입력이 됩니다. 키보드. output 파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표준 출력, 모니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장치 중에 제로인 것이죠. 그럼 div의 제로라는 파일로부터 읽어서 이 파일로 써라 라는 얘기인데 이 파일은 없으니까 새로 생성되는 것이고 이 div의 제로라는 장치 파일은 여기서 0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계속 0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용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블럭 사이즈는 1K. 이러한 1K짜리 블럭이 이 개수만큼 들어가도록 해라 라는 얘기니까 1K짜리 블럭이 1000개 생기면 1메가죠. 그것이 다시 1000개 생기면 1기가죠. 그래서 이대로 쓰면 1기가 파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dd부터 먼저 해볼게요. dd input 파일은 요거 이퀄 할 때 앞이나 뒤에 이렇게 스페이스 치지 않습니다. div 0 하고 아웃풋 파일은 수압 파일 블럭 사이즈는 1K 카운트는 1024000 했습니다. 공간이 없대요. 그러면 하나 줄일게요. 10분의 1. 예, 10분의 1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 파일 네임을 사용해서 MK 수압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고 해보겠습니다. MK 수압으로서 얘를 수압 영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압 온을 요거 지금 거부하고 있죠. 수압 온을 할 때 거부하고 있어요. 이 수압 파일이 인시큐어하다. 현재 퍼미션이 6444다. 그런데 0600으로 바꿔라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경고인지 아니면 거부를 한 것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운트 T나 df-t 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수압 파일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수압 파일. 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6, 4, 4를 가리키고 있죠. chmod 600. 예.
6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스왑 온을 다시 시켜 볼게요. 예, 스왑 온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예, 다시 DFT를 해보면 스왑이니까 DF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착각했습니다. 자, 여기 DF나 프리가 아니라 스왑 온하고 뒤에 아무 옵션을 주지 않으면 현재 켜져 있는 수압 영역이, 이거는 내가 지정한 게 아니라 원래 돼 있었던 거고, 요것은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그 수압 영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FS 탭에다가 넣으려면 봅시다. ETC의 FS 탭, 예, 여기에 수압 영역에 대한 게 이미 하나 들어있죠. 이것을 라인 복사하려면 YYP 이렇게 해서 라인을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라인에다가 두고 YY 이렇게 치면 그 한 라인이 복사됩니다. P 치면 그 아랫줄에 페이스트가 돼요. 붙여넣기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수정을 하려면 I 치고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스왑 파일, 파일스 아니고 스왑 파일 하고 요것을 수합시켜라. 여기 밑에서부터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윗줄하고 내용이 똑같아지죠. 예, 이렇게 해놓으면 부팅할 때도 계속 저 파일을 수압 영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SC 콜론 라이트 q 라이트 퀴 이렇게 해서 수압 파일을 생성해 봤습니다. 수압 파티션을 생성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커맨드들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F디스크 해서 파티션 생성, 요거 아까 했죠. 생성해서 SDB1까지 만들어 놓고, SDB까지만 만들어 놓고, 파티션 자체를 수압 파티션으로 이렇게 다시 C 옵션을 줘서 캐릭터 모드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압 ON을 시키면은 수압 파티션이 생성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팅시마다 사용할 때는 이 뒷부분은 똑같고 앞부분에만 파일 네임 대신에 파티션 이름을 쓰면 되겠어요. 다음은 디스크 쿼타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하드디스크 장착 나오고 그 다음에 스와핑 나왔어요. 그 다음엔 이제 디스크 쿼타가 나왔어요. 이것은 리눅스라는 것이 사용자 단위로 엄격하게 그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분할이 되어 있죠. 슬래시 홈 밑에 슬래시 사용자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만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할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이 분할이 안 되어 있는가 하면 사용자 또는 특정 사용자 그룹의 디스크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즉 사용자가 30명이 있어서 이 30명이 같이 하드디스크 뭐 몇 테라 큰 거를 쓰겠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많은 용량의 파일을 큰 용량의 파일을 올린다고 해도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어하는 것이 디스크 쿼타입니다. 이것은 뭘 기준으로 디스크를 할당하느냐 하면 사용자 기준으로 할당할 수 있고 그룹 기준으로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상은 사용자 대상, 그룹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제한하는 항목은 디스크 용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아이노드 숫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파일이어도 큰 파일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용량 많이 차지하는 거고 아이노드 수로는 한 개만 차지하는 거고 작은 파일이 여러 개 들어간다 그러면 디스크 용량은 적게 차지하지만 아이노드 수는 여러 개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제한 항목으로 쿼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FS 탭에다가 뭔가를 등록하는데 FS 탭에 그 디스크 사용량 자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 파티션은 지금 디스크 쿼터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다 이것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FS 탭에. 그리고 디스크 쿼터는 사용자에게 지정하거나 그룹에게 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단위로 다 할 수는 없어요. 특정 파티션에 대해서 이 파티션은 그룹에 대해서 쿼터를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련 명령어 많이 나왔죠. 쿼터 체크는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을 체크해서 쿼터 기록 파일을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말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것이 체크면은 그냥 현황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쿼터 설정 파일을 생성하는데도 이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한 후에 그 체크한 내용을 쿼터 기록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쿼터 체크는 체크한 후에 실제로 라이트도 한다. 그리고 쿼터 설정 파일을 생성도 한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디트 쿼터와 셋 쿼터라는 것은 사용자나 그룹의 쿼터를 설정하는데 실제로 쿼터를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쿼터 온, 쿼터 오프는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할 거냐 비활성화할 거냐 한번 설정해 난 다음에도 껐다 켰다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REP 요것은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쿼터 또는 그냥 쿼터 이렇게 하면 요것이 바로 바꾸는 거 없이 현재의 쿼터 설정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둘 다 보여주기만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 REP 쿼터는 파일 시스템 단위로 보여주고 쿼터는 사용자 단위로 현재의 쿼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한번 쭉 봤어요. 그럼 실제 이것이 사용될 때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볼게요. 예, 명령어가 좀 많아서 제목이 위로 밀려 올라갔어요. 먼저 쿼터 체크라는 것은 치워서 보이게 했습니다. 쿼터 체크라는 것은 생성한 쿼터 파일을 체크하고 체크한 상황을 현재의 쿼터 상황에다가 파일에다가 업데이트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일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쿼터 오프 상태에서 체크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F라는 것은 무조건 쿼터 파일을 생성 또는 검사를 해라 라는 것이 쿼터 체크 명령입니다. 요건 에디트라고 했죠. 그래서 쿼터를 실제 생성하는 명령이에요. 요것은 ed 쿼터 해서 요건 사용자 이름이죠. 이 사용자의 쿼터를 할당하겠다라는 명령이에요. ed 쿼터에 옵션을 줘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쿼터 온 하면은 여기서 지정해 놓은 쿼터를 활성화, 시작시키는 것입니다. 쿼터 오프는 활성화해 뒀던 것을 비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리포트 쿼터 하면은 현재의 쿼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쿼터 하면은 사용자별 쿼터 설정 상황을 보여주고요. 뒤에 사용자 이름을 쓰면 이 사용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set 쿼터 명령은 ed 쿼터 명령처럼 쿼터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쿼터 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d 쿼터는 커맨드 라인에서 ed 쿼터 명령을 치면 에디팅을 시작하는 것이고 set 쿼터는 여기에 커맨드 라인 상에서 모든 옵션을 다 주고 엔터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다라고 한번 쭉 봤으니까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디스크 쿼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리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실습할 내용은 사용자 쿼터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빨간색 돼 있는 것은 그룹 쿼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까만색 대신에 빨간색 쓰면 된다라고 추가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 쿼터 설정하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사용자 쿼터 사용 안 하는 상태로 이 etc fs 탭이라는 환경 설정 파일을 읽어서 부팅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etc fs 탭에다가 어떤 파티션은 사용자 쿼터를 설정하겠다라고 수정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내가 지금 이 마운트된 위치에다가 사용자 쿼터를 설정하겠다라고 여기 FS 탭에다 적어놓은 그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리마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짝으로 부팅 시에 이것이 써있지 않았던 것을 커버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럼 파일에다가 이렇게 사용자 쿼터 있다라고 써주고, 이거를 읽어서 다시 한번 마운트 하게끔 리마운트 명령을 써주고, 그럼 리마운트 하는 대신에 여기다가 써주고 부팅 시켜도 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보이면 더 좋겠죠. etc의 fs 탭 명령 해서 여기 들어가면 제가 이미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저희가 실습할 때는 쓰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써보세요. 이 라인을 그대로 YY 그 다음에 P 이렇게 쳐서 복사한 다음에 전 지우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첫 번째 필드는 디바이스명, 두 번째 필드는 마운트된 디렉토리 이름, 세 번째 필드는 파일 시스템 타입 ext4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폴트까지만 써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공백 없이 컴마 usr 쿼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0, 0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esc 하고 콜론하고 wq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간 다음에는 저는 부팅할 때 적용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금방 수정해서 적용이 안 된 상태니까 리마운트를 시켜야 돼요. 리마운트 대상은 데이터 2 이것을 리마운트 시켜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쿼타 체크 명령으로서 먼저 쿼타 파일 생성하고 거기다가 쿼타 체크를 해둡니다. 다시 mf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강의 자료를 따로 본다고 생각하고 실습을 이어나갈게요. 쿼타 체크로 다시 mf 해서 우리의 대상 디렉토리인 데이터 2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ed 쿼타 또는 set 쿼타를 해야 돼요. ed 쿼타로서 지금 사용자별로 하는 거니까 사용자 이름을 적습니다. 그럼 ed 쿼타 하면 edit라는 말이어서 vi 형태로 에디팅을 하게 해주고, set 쿼타를 쓸 때는 에디터로 들어가지 않고 이 set 쿼타라는 명령 안에다가 옵션으로서 쭉 다 적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ed 쿼타 할 거예요. 그러면 vi가 열렸죠. 그리고 이 vi 안에서 이 사용자 한 명의 정보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I 하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블럭 수,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노드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다 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50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소프트하고 하드는 둘 다 한계치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소프트는 여기까지 쓰겠다라고 그냥 정해만 놓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소프트를 40, 하드를 50 이렇게 주는 건 괜찮은데 반대로 소프트보다 하드가 더 작은 숫자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노드 개수도 이 개수까지는 쓰겠다. 그렇지만 이거 넘쳐도 요 개수 도달할 때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런데 하드에 들어있는 용량보다 더 많이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디팅을 하시고 역시 ESC 콜론 라이트 Q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ED 쿼타로서 쿼타량을 설정했는데 아직 쿼타가 적용되지는 않는 상태예요. 적용을 하려면 쿼타 ON을 해야 되죠. 대상을 주면서 지금 쿼타를 저는 이미 지정해 놔서 한번 오프했다가 ON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딱 떨어져야 쿼터 ON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쿼터가 지금 수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리포트 쿼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리포트 쿼터 해보면 어떻다라고 쿼터 지정된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마쳤어요. 이제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령어들은 지금 쭉 봐도 아시겠지만 한 번씩은 다 봤던, 심지어 아주 많이 쓰던 그런 명령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실험은 해볼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배우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흔하게 쓰는 옵션들만 봤어요. 그런데 흔하게 쓰지 않는 옵션, 그렇지만 유용한 옵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자세히 보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PWD 같은 것은 옵션 없어요. 일단 자 가서 루트 사용자일 필요는 없으니까 엑시트에서 일반 사용자로 만들고 PWD 뭔지 아실 겁니다. 현재 디렉토리 어느 위치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CD하고 특정 디렉토리 이름을 쓰면 그 디렉토리로 옮겨가죠. 그래서 PWD가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CD인데 CD에 특정한 그 특정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죠. CD 다음에 물결 하면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저의 홈 디렉토리가 여기죠. 예, 홈 디렉토리로 가고 그 다음에 CD하고 빼기 마이너스를 하면 내가 CD에서 들어오기 직전 디렉토리로 가게 돼요. 좀 전에 여기에 있다가 홈 디렉토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CD 마이너스 하니까 이 디렉토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CD 점 하면 점 하나 찍는다는 건 현재 디렉토리, 점을 2개 찍는다는 건 나의 상위 디렉토리, 내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에서 한 칸 올라간 것은 루트 디렉토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CD만 하고 엔터 치면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다음으로 mkdir과 rmdir 이렇게 나오는데 make 디렉토리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 뒤에다가 디렉토리 이름 적으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dir1, dir2 그러면 현재 위치에다가 dir1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다시 dir2 만들 것 같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떤 옵션을 주냐 하면 이런 옵션을 주면 다시 P라는 옵션을 주면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면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dir1이라는 게 생겼죠. dir1의 내용을 보면 그 밑에 dir2도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용하겠죠. 다시 P라는 옵션이. 그리고 rmdir 해서 dir1 이렇게 지우면 rmdir이라는 것은 리무브 시켜주는데 이것이 비었을 때만 리무브 시켜줘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안에 디렉토리가 다 비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rmdir로 하위 디렉토리까지 모두 지우는 거는 rmdir로 하지 마시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rm이라는
그냥 파일을 지우는 remove 명령이 있어요. 요거에 다시 R 옵션을 써서 하면 됩니다. dir1 이렇게 하면 dir1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한꺼번에 싹 지워졌어요. 다음으로 ls 명령 많이 써봤죠. lr은 ls에 다시 al이라고 했어요. ls에 다시 al. l은 자세한 정보를 보여라. a는 점으로 시작하는 숨긴 파일까지 다 보여라 라는 뜻이고, 여기에 i는 i노드 정보도 같이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도 유용해요. d는 다시 alt. d는 디렉토리가 있을 디렉토리일 경우에 그 디렉토리 안에 내용이 아닌 디렉토리 자체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홈의 JY초이라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이는 것이고, 자, 어디에 쓰는지 한번 봅시다. ll 루트 이렇게 하면 지금 ll 루트의 tmp가 어떤 것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tmp에 이런 스티키 bit이 세트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려면 보통 이렇게 쳐보죠. 그러면 이렇게 치면 tmp라는 디렉토리의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디렉토리가 포함하고 있는 서브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아이고 dd 했네요. 네. d라는 옵션을 주면 이 디렉토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의 정보가 아니라 이 디렉토리 자체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디렉토리가 스티키 bit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다음으로 copy라는 명령이 있어요. ll 해서 복사할 게 있나 봅시다. 예. 터치 테스트. 예, 이렇게 test.txt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copy 요거를 test2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사할 때의 옵션으로 이것이 디렉토리일 경우, 카피는 파일 카피인데 디렉토리 카피도 해줘요. 다시 R 하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다 복사, 다시 P 하면 소유권 허가권까지 다 유지한 채로 복사, 그리고 다시 A는 링크 속성도 유지한 채로 복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옵션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리무브 이런 것들,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 2페이지 중에 지금 첫 번째 페이지만 했어요.